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파도 빅히트란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3명이 지었고요. 먼저 김한진은 현재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으로 기관 투자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저자는 김일구고요.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환은 팟캐스트 김동환, 이진우, 정영진의 경제의 신과 함께 진행자이며 대한금융경제-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 분 다 현직에서 주로 증권 쪽의 전문가들이죠.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라.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 방법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단편적인 경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닌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총 3부 중 1부는 세계 경기, 어디에 와 있는가, 2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는 숨겨진 투자의 기회를 찾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례없는 비관론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다. 비관은 포기를 낳는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란다. 아니, 포기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놀라운 도약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30년 가까운 혹은 그보다 긴 시간 동안 금융시장에 몸담아 온 우리 세 사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20년은 근자에 보기 드문 커다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회는 의기 다른 말이라는 식상한 말을 되풀이하려는 것이 아니다. 비교적 오랜 경험을 가진 우리 세 사람의 3세판이 이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 분들이 빅히트, 남들과는 다른 더 크고 의미 있는 값진 성공이라는 결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새벽이 밝아온다는 말이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한국 수출 부진의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지난 1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에 열을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바꿨다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냉장고, 세탁기가 좀 덜덜거려도 그거 바꾸는 돈으로 맛집 탐방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SNS에 사진을 올립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는 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경제학자 베블렌이 1920년대에 과시적 소비를 얘기했을 때만 해도 소비로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을 천박하다, 원시 부족 문화의 산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군요 라고 비웃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소비하려고 태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에게 소비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직 전문가의 이러한 관점, 즉 맛집 탐방과 해외여행에 눈을 돌리는 것이 한 원인이라는 견해가 새롭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조업은 독일과 일본을 배우고 비제조업은 미국과 중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제조업을 뛰어넘으려면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의 전폭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플랫폼 경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중국도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는데 불과 5, 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은 거대한 내수 시장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혁신성장 기업이 불리한 이유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우수한 두뇌와 근면성을 갖고 있고 사고의 유연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각성과 자극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한국은 여러모로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믿을 것은 근면성과 사고의 유연성이 경쟁력이란 이야기인데요. 우리 민족이 사고의 유연성을 가진 민족인가 하는 저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각국 통화정책에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호주, 뉴질랜드, 인도, 태국, 필리핀, 홍콩, 브라질 등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 디플레이션 차단과 환율 방어를 목적으로 각국이 앞다투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금융시장에는 각 장기 국제 수익률을 부추기는 국제적 차익 거래가 있죠. 금리 하락에 베팅해도 ETF도
어느 때보다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같은 장기 자산 운용기관들이 채권 듀레이션 확대 욕구도 높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채와 회사채의 25%가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가는 것이나 장단기 스프레드에 내재된 경기 침체 확률이 40% 가까이 되는 것은 채권 시장의 추가 과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020년이 세계 경기 둔화 사이클의 초반이란 점과 여기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막 출발점에 불과하다면 금리는 좀 더 깊고 더 낮은 곳을 향해 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짐 노저스라고 세계적인 투자가도 2020년에 세계 경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다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만 해도 미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릴 태세여서 트럼프하고 막 금리 갖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이 글을 보니까 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경제가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2%대 초반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예요. 이를 기반으로 중국에 대한 개방 압력을 이어가고 여세를 몰아 유럽과 한국 등의 환율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을 압박해서 장기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내년에는 달러화 값을 낮추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겠죠. 경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트럼프가 금리를 잡았고 여기에 내년에는 달러화를 잡겠다고 나설 테니 미국 기업들이야 환영하겠죠. 따라서 주가지수의 사상 최고치 행진인 2020년 여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락 조정은 반드시 올 것인데 고점 대비 10% 하락한 시점에서 저점 배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이후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그때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 미국 주식시장은 상고하저로 보는 것이죠. 신흥국에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지표가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와 일주당 순자산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회계장부에 자본이 1조 원이 있는데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6천원 밖에 안 될 때 퍼를 0.6배라고 하잖아요. 코스피는 오랫동안 퍼가 1.0배가 거의 바닥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0.85배였거든요. 지금은 0.7배까지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현재 코스피는 역사적으로 가장 싼 상황인가요? 저는 싸다 비싸다를 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장에 기계가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 기계가 돌고 있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겠죠. 회계장부에는 기계값을 적어 놓았지만 주식시장에는 고철값밖에 안 쳐줍니다. 퍼 낮은 것을 저평가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산이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장부에 의해서 계산하기보다는 미래 가치, 결국은 수요에 있어서 그 기계를 돌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에 출간된 짐 노저스의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에 보면 일부에서는 특정 나라, 신흥국도 해당이 되는 거죠.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환경을 고려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몇 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인구 평균 연령이 젊고 규모가 큰 인구 지표를 가졌는가, 교환 및 가격의 통제 조건이 없고 통화가 안정적인가,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가, 강력한 보호주의를 펼치고 있지 않은가, 외국인이 토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식의 경고 신호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짐 노저스가 얘기하는 거시적인 관점과 이 책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한 기업을 재무제표적으로 보는 그 주식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투자의 세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곰도 황소도 돈을 버는데 돼지는 돈을 잃는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면 설령 생각과 다르게 세상이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이 틀렸을 때 대비한 플랜 B도 만들거든요. 그런데 자신만의 투자 철학 없이 돈을 쫓아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결국 돈을 잃고 맙니다. 돈을 쫓다 보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잘못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미리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투자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역동적인 투자가가 될 것인지 미리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맞는 투자법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근거와 옥조의 룰이 있다 해도 그게 다 자기한테 똑같은 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